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랫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현실의 복잡한 삶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보호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가 끊이지 않아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혁신적인 복지제도 디딤돌 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아쉬운 점들을 짚어보고 디딤돌 소득이 어떻게 그 한계들을 뛰어넘어 더욱 넉넉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자녀의 소득이나 오래된 집 한 채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셨던 분들께는 희망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지원이 끊겨 근로 의욕을 잃었던 분들을 위한 근로 유인 강화 방안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디딤돌 소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쉽고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부터 앞으로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까지 디딤돌 소득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많은 분들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지만 때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아쉬움은 부양의무자 기준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복지 사각지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이 기준은 자녀나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작 도움이 절실한 본인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후반의 김순자 할머니는 홀로 작은 월세방에 살며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어 실제로는 어떤 경제적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멀리서 사는 딸이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 신청에서 번번이 탈락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딸 얼굴 본 지 10년도 넘었는데 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냐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자녀의 부양 의사가 없거나 실제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서류상 기준 때문에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정부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급여에 남아있어 여전히 많은 이들이 지원에서 멀어지는 벽이 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 기준의 현실성 부족이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시골의 낡은 집 한 채가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집은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거나 실제로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아 아무런 경제적 가치도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이 서류상으로는 재산으로 평가되어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80대 박영감님은 고향 마을에 허물어져가는 흙집 한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붕은 새고 벽은 기울어져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였지만 등기부등본상으로는 분명 박영감님 소유의 집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박영감님은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재산을 이유로 수급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인 가치와 상관없이 서류상 재산이 족쇄가 되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위 서류 부자들이 많아 개선이 시급했습니다. 세 번째는 근로 유인 부족 문제였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수급자가 일을 해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만큼 수급액이 급감하거나 심지어 지원 자체가 끊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는 곧 일해서 돈을 벌면 손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결국 많은 수급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아예 일자리를 포기하거나 불안정한 일만 전전하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40대 김민준 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육체 노동이 어려웠지만 작은 사무실에서 주 3일 일하며 월 5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득 때문에 받던 생계급여가 크게 줄어들었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결국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포기했다는 김민준 씨의 말처럼 일을 통해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는 역효과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는 근로를 통해 자활하려는 노력을 오히려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인 기초생활수급 제도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을 온전히 품지 못하고 까다로운 선정 기준과 낮은 보장 수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기도 수급자로 살기도 어려운 제도로 평가받는 현실이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쉬운 점들을 해결하고 더 넓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디딤돌 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복지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존 제도의 한계와 문제의식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디딤돌 소득 제도는 보다 포괄적이고 유연한 접근 방식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자활을 돕고자 합니다. 그 특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혁신은 신청자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디딤돌 소득 제도는 기존 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과 서류상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사실상 없앴습니다. 이제 자녀의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살 수도 없는 낡은 시골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는 일은 최소화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70대 후반의 최은주 할머니는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자녀들이 대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매번 기초생활수급 신청에 실패해왔습니다. 디딤돌 소득이 시행된다면 할머니의 자녀 유무나 자녀 소득과는 상관없이 오직 할머니 본인의 현재 소득과 생활 여건만을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할머니는 당당히 신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신청자의 실질적인 어려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기존 제도에서 놓쳤던 수많은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완화된 신청 기준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 제도의 1인 가구월 소득 기준이 약 76만 5천 원 이하였던 것에 비해 디딤돌 소득은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월 소득 23만 2,111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이는 중위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훨씬 높게 설정함으로써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간소득 계층에 속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수준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홀로 자취하는 20대 박선우 씨는 기존 제도 기준으로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디딤돌 소득의 완화된 소득 기준 덕분에 박선우 씨도 매달 일정 부분의 소득 지원을 받아 생활에 큰 보탬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원 기준을 폭넓게 적용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넉넉한 지급금은 디딤돌 소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에서 3년간 시범 운영한 결과 중위소득 85% 이하 기준 1인 가구는 최대 월 94만 7천 원, 4인 가구는 최대 월 243만 5천 원까지 지원받았습니다. 이는 기존 기초생활생계급여 1인 가구 약 76만 원, 4인 가구 약 190만 원과 비교했을 때 1인 가구는 약 20만 원, 4인 가구는 약 50만 원가량 더 많은 금액입니다. 이처럼 훨씬 높은 지원금은 수급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빈곤에서 벗어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50대 강진수 씨는 기존 생계급여만으로는 매달 지출되는 약값을 감당하기가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디딤돌 소득으로 월 20만 원가량 더 지원을 받게 되면서 병원비 부담을 덜고 조금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근로유인 강화는 디딤돌 소득이 가진 중요한 혁신적인 특징입니다. 기존 제도가 소득이 생기면 지원금이 삭감되거나 끊겨 이를 포기하게 만들었던 것과 달리 디딤돌 소득은 소득이 생겨도 기본 지원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부족한 금액의 50%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할수록 오히려 더 나은 경제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가령 월 100만 원이 필요한 가구에 디딤돌 소득 5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가구가 추가로 20만 원을 벌면 기존 제도는 지원금을 삭감하지만 디딤돌 소득은 5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총 소득이 170만 원이 됩니다. 이는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여 진정한 자활을 돕는 탈빈곤의 동기가 됩니다. 기존 복지제도의 가장 큰 한계였던 이를 통한 자립 유인 부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딤돌 소득의 특징들은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것을 넘어 복지제도가 수급자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디딤돌 소득 제도가 과연 나에게도 해당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서울시에서는 복지 서비스 포털이나 복지로 앱을 통해 본인이 디딤돌 소득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의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예상 결과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복지로 앱을 통한 확인 방법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복지로 앱을 검색하여 설치하신 후 실행합니다. 앱을 실행하면 다양한 메뉴들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화면 하단 또는 전체 메뉴 버튼을 눌러 복지 서비스 항목을 찾아 선택합니다. 이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또는 모의 계산과 같은 관련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본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입니다. 복지로 앱은 신청자의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예상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요구되는 정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대원 수를 입력합니다.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구성원 수를 정확하게 기입해주세요. 1인 가구, 2인 가구 등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둘째, 거주 지역을 선택합니다. 현재 살고 계신 시, 도, 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직 전국적인 시행은 아니므로 서울 시민이신 경우에 이 모의 계산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초 조건을 입력합니다. 여기에는 주로 신청자의 나이, 예를 들어 65세 이상 여부라든지 혹은 장애 유무 등과 같은 기본 정보들을 기입하게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한 달 수입을 입력합니다. 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하니 급여 명세서 등을 참고하여 정확한 액수를 기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합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예를 들어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가액을 입력하게 됩니다. 디딤돌 소득은 재산 기준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정확한 모의 계산을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말씀드린 낡은 시골집처럼 실제 가치와 다른 경우 그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 입력을 마치셨다면 결과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잠시 후 앱 화면에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예상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결과에는 신청자의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수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디딤돌 소득 대상 해당 여부 등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50대 김철수 씨가 월 소득 150만 원, 세대원 수 1명으로 입력했을 때 결과 창에는 디딤돌 소득 대상 가능성 높음과 같은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앱을 통해 확인하는 결과는
어디까지나 예상 계산 결과라는 것입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더욱 상세한 서류 확인과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의 계산 결과 디딤돌 소득 대상 가능성이 높게 나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문가와 상담하고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신다면 원활하게 신청을 마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디딤돌 소득 제도는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들을 혁신적으로 보완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지만 전국적인 확대와 정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와 우려되는 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크게 제기되는 우려는 바로 예산 부담입니다. 디딤돌 소득을 서울을 넘어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될 경우 연간 약 36조 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재원 마련은 단순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세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이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 확대를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고 해도 직접적인 세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반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부처는 이러한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복지 예산의 효율성 재검토, 불필요한 지출 절감, 그리고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제도의 필요성과 예상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예산 투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려는 확대의 한계입니다. 디딤돌 소득은 현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시작하고 성공적인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를 입증한 모델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복지 정책을 중앙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여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정책을 전국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중앙정부가 이 제도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다른 복지 정책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면 전국 확대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도 독자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에 디딤돌 소득이 전국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의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긍정적인 시범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딤돌 소득 제도는 지난 3년간 서울시에서 실제 운영을 통해 그 효과를 충분히 입증해 보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 유인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수급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여러 연구 결과와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이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여유를 갖게 되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성공 사례들은 디딤돌 소득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성과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와 중앙정부와의 협력이라는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지제도의 진정한 목표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빠짐없이 포용하고 그들이 자립하여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디딤돌 소득은 이러한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제도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은다면 디딤돌 소득의 전국 확대는 머지않아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디딤돌 소득이라는 새로운 복지제도가 기존 기초생활수급제도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더 많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전달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 기준의 완화, 넉넉한 지원금, 그리고 이를 통한 자립을 유도하는 혁신적인 방식까지 디딤돌 소득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전국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성공적인 시범 운영 사례를 통해 우리는 디딤돌 소득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이 희망찬 발걸음은 우리 사회 전체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